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여러분들은 베트남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 물가가 저렴한 나라, 쌀국수가 맛있는 나라, 삼성이 먹여 살리는 나라,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린 말들이죠.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의 아파트가 계획되고 인건비에 비하여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삼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들과 개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베트남 여성들은 쉽게 자신에게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류 열풍으로 모든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들에게 어필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여성들도 자신의 취향인 얼굴과 키 등의 비주얼도 보고 상대방이 얼마나 따뜻하고 정이 많은지를 하나하나 다 보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베트남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속내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각 국가별로 대체적인 공통점은 가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점이 아니라 이들이 대대로 배워온 관습이지만 현재 세대는 모두 IT 세대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5에서 10년 전 베트남과 현재의 베트남은 천지 차이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있고 장년층과 젊은 세대는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베트남 여성들을 통틀어 판단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한국 여성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단순 여행으로도 베트남은 1980년대와 2020년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사는 모습이 우리의 80년대 수준이라고 해서 라디오를 듣고 사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떠돌아다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를 접하기 때문에 이믹되어 있고 한국보다 뒤처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을 비하하는 행동은 우월감에 빠진 짧은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베트남 젊은 여성들의 이성관은 어떨까요? 베트남의 젊은 여성들의 이성관은 한국 여성들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진보적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주관이 또렷합니다. 그로 인해 만남과 이별이 유달리 많기도 하죠. 또한 과거 모기 사회의 영향으로 여성이 우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남자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죠. 행여 단순히 하룻밤만을 위해 그 여성들을 속이고 만난다면 칼 맞을 각오도 해야 하죠. 하지만 진정 사랑한다면 어쩌면 한국 여성들보다 나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 무엇보다 끈질긴 생활력만큼은 어느 민족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베트남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또한 베트남 여성들이 개방적이다라는 것은 상대하기 쉽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꾸밈이 없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다만 이 부분도 진심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짧은 여행에서 이룰 수 없는 천천히 다가가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베트남 여성들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도 부모님이 결정해주는 베트남 남성과 인사만 나눈 채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사라진 문화지만 현재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양한 민족이 모이고 도시와 시골의 분위기가 다르고 성향도 각자 다른 베트남의 여성들을 한국 남성들의 짧은 경험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베트남도 세계 어느 나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가가 부유하고 가난하다는 차이가 있고 문화적으로 다른 것은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정신세계마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후진국 여성들쯤이야 내가 지위가 있으니까 너보다 돈이 많으니까 넌 내 말에 순종하고 날 사랑해야만 해. 이런 생각으로 베트남 여성들을 바라보신다면 지금이라도 그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녀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 베트남의 북부 여성들은 조금 보수적이고 남부 여성들은 개방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의미가 성적으로 보수적이거나 개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북부 여성은 상대방을 조금 더 신중히 보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남부 여성들은 조금 더 편하게 대화하면서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진심을 가지고 여성에게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그 차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른 차이는 적어지고 있죠.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하나의 국가로 안정화된 국가입니다. 호치민 못지않게 하노이의 밤도 시끄럽고 화려하죠. 일부만 보고 전체로 판단하는 오류가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과 다르지만 한국 여성과 다르지 않은 베트남 여성입니다. 한국에서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베트남에서도 듣지 못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들어보지 못하신 분이 베트남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신다면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거나 위험한 여성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빠르게 변하고 있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도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될 확률이 높은 나이가 많은 남성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어리고 잘생긴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경제력은 자신도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모든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예쁜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현재는 분명 말도 안 되는 오해입니다. 인물이 괜찮은 남성을 베트남 여성에게 소개했을 때 여성이 맞선에 동의하는 확률은 10명 중 3명에서 4명 정도입니다. 결혼이 아니라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맞선에 동의하는 확률입니다. 일반적인 남성들의 경우 10명 중 1명이나 2명 정도의 동의를 받게 되죠. 국제결혼은 남성이 여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성도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잘못된 생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요. 아직도 정말 수많은 남성분들이 베트남 여성들을 자신의 아래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외모적인 이상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려자를 찾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상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